자, 선생님, 어제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도 많이 힘드셨죠? 괜찮습니다. 누구나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는 힘들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즉 이혼 위기에 있으신 다른 분들하고는 다르게 우리 선생님은 운이 좋다. 왜냐? 죄가 있기 때문에, 저 메이남이 있기 때문에 이혼에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은 제가 다 알려드린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셔라 라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이혼에 관련된 부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오늘 6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오늘은 어떤 걸 알려드릴 거냐면 위자료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합의 이혼 위자료. 위자료 청구 소송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 합의 이혼할 때 위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제 블로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합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자. 자, 우리 선생님은 이제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합의 이혼은 뭐다? 당연히 배우자하고 합의다. 무조건 배우자하고 합의. 자, 합의 이혼 위자료는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 그런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지금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합의 이혼을 혹시 선생님 배우자분하고 얘기를 하실 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라고 대화를 하셨나요? 이혼을 할 때 당연히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위자료는. 그거는 재산 분할인 거예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는 다른 겁니다.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배우자한테 어떠한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말 그대로 선생님께서 배우자분하고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된 상황이라면 위자료에 대해서는 언급을 할 필요성은 없겠죠. 왜 그러냐? 나는 이 사람한테 피해를 입은 건 없어요. 사실 합의 이혼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위자료를 언급을 한다는 건 사실상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상황인 거죠. 자, 이혼과 동시에 발생이 되는 것은 재산 분할이에요. 재산 분할을 얼마나 줄 건지, 얼마나 줘야 되는지 재산이 있다라면 당연히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자료는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이어져 나가서 합의원 위자료는 무조건 받는 것일까? 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혼하면은 위자료 얼마나 줄 거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죠? 선생님도 혹시 배우자한테 위자료 얼마 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격 차이신데. 자, 그리고 선생님이 배우자한테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하면 선생님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겠죠. 몇 군데 전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물어볼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돼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하는 얘기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께서 만약에 피해를 입은 상황이 어떤 명확하다, 증거가 있다라고 가정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또는 받을 가능성이 있다. 위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모른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그죠?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배우자한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무조건 이 위자료 넌 나한테 줘야 돼. 라고 배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께서. 그럼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가 줄게 그럴까요?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알아보죠. 바로. 어찌됐든 굉장히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 배우자분께서요. 그런데 알아봤더니 안 줘도 된대요. 이게 무슨 상황이죠? 선생님이 알아봤을 때는 위자료를 무조건 나온다. 선생님 배우자분이 알아봤을 때는 안 줘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말이 다르죠. 당연히 말이 다르죠.
물어본 사람, 즉 이 변호사들은 물어본 사람들한테 좀 더 유리하게 얘기해주는 애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위자료를 줘야 된다? 어떤 사람은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는 변호사들도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본다는 거예요. 서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당신이랑 살면서 내가 뼈 빠지게 고생을 했으니까 이혼할 때 당연히 위자료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선생님, 위자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당연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받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은 합의 이혼을 하기 때문에 위자료 같은 개념 자체가 사실상 없을 수도 있어요. 당연히 나오는 것은 뭐다? 재산 분할이다. 재산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자,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지만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배우자분에게 위자료를 언급했다 치죠. 얘기했어요. 이런 거 다 떠나서 야, 위자료 얼마 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 준대요. 그럼 땡큐인 거죠. 그죠? 자, 그런 분들이 합의 이혼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자료의 개념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위자료를 받아야 될지 뭐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우자분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냥 준대요, 위자료.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면 합의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의사 그리고 또 자녀 관련된 거 빼고는 어떠한 것도 관심이 없다. 물어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은 위자료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분에게 위자료를 주셨나요? 배우자분에게 위자료를 받으셨나요? 안 물어봐요. 이혼 사유? 안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에서는 위자료 결정도 안 해줘요. 법원 가시면은 위자료 누가 잘못한 건지 그래서 위자료를 줘야 되는지 그거는 재판이에요. 재판. 합의 이혼은 아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물어볼 데도 없고 그러니까 법원 가셔서 뭐 문의를 해봤자 뭐 그런 게 지금 합의가 안 되시면 소송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어떤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자, 합의 이혼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러면?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 자,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합의이혼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는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방법을 따져 본다면 각서, 공증이라는 것이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각서, 공증, 문서를 남긴다. 법적 효력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문서를 만든다. 어떤 증거물들을 만들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래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선생님께서 배우자한테 위자료를 얘기를 했어요. 위자료를 얘기를 했는데 배우자분이 돈을 주겠대. 그러면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빨리 받아야 돼요. 정말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줄 때 받아야 돼요.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선생님 배우자분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의 성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자료를 준다고 했을 때 무조건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그 돈을 받고 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받으세요, 위자료. 아시겠죠? 자, 선생님. 위자료에 대해서 선생님도 모르고 선생님 배우자분도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위자료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당연히 받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죠? 마음속에 여기까지 올라오죠.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자기 이혼하니까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냐. 그 얘기는 위자료하고 재산 분할하고 혼동하는 거예요.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위자료가 뭔지 재산 분할이 뭔지 당연한 거지만 제가 그래서 설명을 다시 해드립니다. 아, 선생님, 재산 분할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산 분할이고 위자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자료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게 혹시 재산 분할이 아니십니까? 라고 제가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래요. 아, 재산 분할이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재산 분할인지 위자료인지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 자,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자, 위자료는 뭐다? 내가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돈이다. 상대방 배우자한테. 선생님. 자, 재산 분할은 뭐다? 당연히 받는 거야. 재산이 있다면 이혼할 때 당연히 받는 것입니다. 그게 재산 분할인 거고, 위자료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봐야 되고, 이 따져본다는 것도 소송적인 의미인 거지. 선생님 합의 이혼하시는데 위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의 잘잘못을 따진다? 그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합의 이혼인데 만약에 선생님께서 선생님 배우자가 잘못을 했어요. 바람을 폈다 치죠. 아니면 폭행을 했다 치죠. 그 사람한테 선생님 배우자한테 얘기를 해요. 돈 달라고. 위자료 내놓으라고. 왜? 잘못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배우자분께서 돈을 주겠다. 위자료 주겠다. 얼마 원하냐? 얼마 원한다. 라고 했을 때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게 위자료인 거예요.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해가시죠? 혹시나 합의 이혼을 하시면서 공증을 받으셨나요? 자, 그 공증 내용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위자료 명목인지 재산분할 명목인지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명확하지 않게 두리뭉실하게 공증을 받으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받으면 안 된다.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이 공증을 쓰잖아요. 예를 들어서 재산분할 명목으로 얼마를 나눈다라고 그렇게 만약에 공증을 받으셨어요. 위자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이해가시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짓지 않고 돈을 받거나 또는 공증을 받을 때 위자료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합의이혼이 끝난 다음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분은 좀 황당하겠죠. 합의이혼할 때 분명히 내가 위자료를 줬는데 위자료 청구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 얘기는 정확하게 안 했다는 것이에요. 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명확하게 해놓고 각서를 받던 공증을 받던 그렇게 진행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했을 때 금전상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돈은 주고 받았는데 이게 재산분할로 간 건지 위자료로 간 건지 명확한 게 없다라는 것이죠. 명확하게 나누지 않았어요. 근데 이 의뢰인이었던 사람이 바람을 폈던 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위자료 청구 소송이 별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분명히 합의 이혼할 때 돈을 줬대요. 근데 그게 위자료 명목인지 재산분할 명목인지 명확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합의 이혼 단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구분지어서 하셔야 돼요. 자, 오늘 합의 이혼 위자료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렸는데 정리해보면 당연히 받는 건 아니다. 위자료는 당연히 받는 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받는 것은 뭐다? 재산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재산 분할이다. 이혼하면 당연히 재산 분할해야 되는 거다. 단 선생님은 합의 이혼이기 때문에 위자료를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 배우자가 위자료를 주겠다 그러면은 받으면 된다. 그리고 또 선생님이 위자료를 주고 싶다 그럼 주면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 지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합의혼 하실 때. 자,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해서 지금 6번째 영상인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사실 이 영상까지 우리 선생님이 보셨다면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을 수 있어요. 합의 이혼에 관련돼서는. 자, 지금 우리 선생님 합의 이혼이 잘 진행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합의 이혼이 안 되면은 무조건 소송으로 가셔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선생님은 당연히 합의 이혼을 가기 때문에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힘내시고, 제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 영상을 아침에 보신 분이라면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녁에 보시는 분이라면, 잠자리 들기 전에 보시거나 새벽에 보시는 분이라면 편안하게 잠을 잤으면 좋겠고, 선생님. 머릿속에 지금 막 잡생각이 들잖아요. 그거 다 안 이루어져. 현실로 벌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생각해요. 아시겠죠? 벌어지지 않는 일들을 계속 생각하면 잠이 계속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더 이상 그만 생각하고 어디 여행 가는 그런 상상을 해. 누워서, 선생님. 그러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수도 있어요. 자꾸만 벌어지지도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잠자리 들기 전에. 이 영상 다 보시면 바로 주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항상 인생에서 내가 1순위예요. 무조건이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가장 귀한 사람이고 최우선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이 웃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아시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도 힘내십시오. 선생님. 제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